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보면 한지보다 세지가 조금 까다롭다, 선지나 이런 것들이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학생들 점수를 쌍지하는 친구들, 물론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지보다 세지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물론 세상에 100%는 건 없지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고난도 문제 파트에서 갈리는데 한지는 자료 파트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 근데 세지는 자료 파트가 그다지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것들이 없어요. 기후나 지역성, 위치 백지도 문제 이런 거였지. 그래서 세지는 진짜로 뭐라고 할까? 기후 때문에 일부 통계 문제를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뭐 여기에도 뒤쪽에 몇 번이야, 뭐 8번처럼 가축 사육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니까 기본적인 건 해야 되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위치 백지도 학습. 알겠니? 그리고 자료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시간 분배를 너무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주시면서 그렇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좋은 점수 받으셔야 되는 과목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게 되면요. 고려만국전도 중국 거죠. 천하도 우리나라 거, 헌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우리나라 거 세 개를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가, 고려만국, 나, 천하도 다 헌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선지를 보게 되면 1번, 가는 대서양의 중앙에 있다라는데 아니지, 태평양이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2번, 경의선이 나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지도 중에는 가만 표현이 되어 있죠. 3번, 아메리카 대륙이 다에 있다는데 아메리카 대륙 발견 100여 년 전 지도라서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나와 다 모두 중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요,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뭐 비슷한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지도 자체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겁니다. 5번, 최초로 제작된 시기가 다는가 보다 이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거하고 중국에 제작된 걸 비교하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신대륙이 있고 신대륙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판단되겠죠. 정답 어렵지 않게 5번 가실 수 있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2번 문제 되겠습니다. 지형과 관련해서 화산 지형이랑 카르스트 지형 이렇게 낸 거고요. 인도네시아 화산, 뭐 용암이란 말까지, 용암, 화산이란 말까지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고 칼데라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 베트남 할롱베이 역시 많이 봤던 거죠. 선지로 들어가 보면 기억,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기억이 뭔가 하고 봤더니 용암과 쇠설물이 반복적으로 쌓일 때 성층화산 얘기하는 거죠. 기억선지에서 일본의 후지산 얘기했는데 성층화산 아닌 화산은 찾기 어려워요. 일본의 후지산이 화산이니까 맞다 하시면 되겠고요. 니은은 칼데라에 대해서 분화구가 함몰된 거래.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요. 디귿 같은 경우는 왜 잘못됐냐면 석회화 단거는 빠목갈래고요. 이거는 탑카르스트고요. 그리고 침전도 아니고 용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리얼 같은 경우는 카르스트 지형은 기본적으로 수변한 지역에서 더 잘 발달합니다. 수변한 지역에서.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곧바로 넘어갈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위치와 관련한 문제고요. 로힝야 얘기 나왔으니까 미얀마.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게 되면 남쪽에 위치한 민다나오 지역에 크리스교와 이슬람교가 싸우고 있다. 모로족이 필리핀 되겠습니다. 그걸 지도에서 골라주게 되면 A가 인도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미얀마, 그 다음에 C가 필리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챗GPT 틀리더라고요. 챗GPT 틀리더라고. 이거 지도로 못 읽더라고. 여러분들은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첫 번째 문제, 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칠판 잠깐만 정리할게. 자, 4번 문제는요. 최근 스타일이 뺑값 문제 많이 내는 건 맞는데 최근 스타일과 약간 다른 면도 보여요. 뭐냐면 최근 문제는 기억식이 니은식이 줄 때 한쪽이 강수면 한쪽이 기온 이렇게 주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건 둘 다 강수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지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순한 맛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역을 봤어요. 지역을 봤더니 A는 냉대 동계 건조에 가까운 계절풍에 영향을 받겠지만 북한보다 위쪽이니까 그런 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서한해양성 기후지역이고요. C 같은 경우는 지중해성 기후지역, 미국 서부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기온이 있었으면 뭐 이런 거 쉽게 딱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으니까 좀 아쉽고 강수 가지고 골라줘야 되는데 시기가 비어있잖아요. 시기가 비어있는데 뭐부터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선생님은 이걸 봤어. 이걸 봤습니다. 강수의 1등과 꼴찌의 각각의 격차가 얘는 한 90 근처라면 얘는 이 두 개의 격차가 160mm 가까이 벌어지죠. 강수의 격차가 이렇게 세게 벌어지는 거야. 보통 기온의 지역차가 어느 계절에 크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지리에서 많이 이용하고 세계지리에서는 계절이 같을 때나 뭐 이럴 때 이용할 수 있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강수의 차이를 가지고 해야 되는 좀 특이한 상황이 되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뺑값이라는 게 세 지역의 평균에서 뺐다라고 하는데 플러스가 이렇게 세게 나타난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세게 나타난다? 그게 지역차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누가 이렇게 치고 나갈까? 우기인 건 알겠는데 가지역이 니은식의 우기인 건 알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혼자 우기일 때 확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얘 우기 있죠. 얘는 우기가 언제냐면 우기만 쓸게요. 1월이죠. 겨울이니까. 얘 우기 있죠. 7월이죠. 얘는 연중 고른강수잖아요. 그럼 얘보다는 이 녀석 아니면 이 녀석에서 우기가 강수가 빡 치고 가는 게 나타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거일 수밖에 없냐? DW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니까 계절풍은 여름에 확 집중되잖아, 강수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륙의 동안에 있는 얘는 물론 온대 기후는 아니에요. 근데 대륙 동안에 있는 중위도의 기후 지역들이 영강수가 보통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다면 가가 A가 되면서 이 지역이 니은식의 여름이겠구나. 그러니까 요게 7월, 요게 1월이겠구나. 이렇게 시기까지 같이 가지더라고. 알겠니? 그래서 가가 A 이렇게 된 거예요. 가가 A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또 하나 보면 나가 건기우기 차이가 크다는 거고 다가 둘 다 마이너스지만 편차가 별로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가 고른강수를 보이는 B가 되고 나가 C가 되고 건기우기가 뚜렷하니까 7월에 건기라는 거잖아. 꼴찌니까. 그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을 연결하게 되면 A, C, B,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되셨어요? 그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매번 뺑값을 주는 유형들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국지에서는 뭐 A 빼기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지역만 비교하는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고요. 많이 경험치를 쌓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미안하지만 자기가 이런 뺑값 문제에 진짜 약점이 있어. 그러면 이거 건너뛰고 딴 거부터 하고 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그럴 때는 만점은 힘든 건 있겠지만. 알겠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지금 4번 문제 있는데 이거 오래 붙잡고 있으면 뒤쪽 어떻게 할 건데?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이 정도면 순한 맛이죠. A 알제리고요. B 수단이고 C 사우디고 D 이란 되겠습니다. 1번은요. 그렇죠. 알제리가 사하라 사막도 다 있지만 지중해 지역도 다 있으니까 당연히 지중해 지역, 온화한 지중해 지역, 해안가 지역에 많이 몰려 살겠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은 다르푸르 분쟁이 오랜만에 나오긴 했는데 수단 이 지역이 있었던 과거의 분쟁입니다. 맞았고요. 3번은요. 오페크. 그냥 최근에 많이 안 나왔던 건데 뭐 나왔네요. 4번은 카스피해, 이란, 카스피해 당사국. 카스피해 분쟁과 관련한 과거의 당사국. 그리고 이거는 뭐 심지어 위쪽에 위치까지 보여줬는데 뭐. 정답은 몇 번 되냐면 5번 되겠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이나 이라크만 시아파가 많은 데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바로 수니파가 더 많은 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시아파 비율이 높다.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정답은 어렵지 않게 몇 번? 5번 가실 수 있겠습니다. 곧바로 이어갈게요. 6번 문제고요. 주요 산맥과 관련한 얘기인데 가가 어딘지 몰랐다는 친구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던 거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럽 쪽에서 시베리아로 넘어간대. 우랄 산맥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랄입니다. 고기습곡선지죠. 그리고 나는 에베레스트 얘기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게 히말라야 가장 높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지로 가보면 1번 학생들이 그런 거야. 이거 경계가 아닌 건 알겠대. 근데 판의 이름이 나와서 불안하대. 그럴 수는 있는데 얘들아 북아메리카하고 유라시아인데 이건 너무 터무니없지 않아? 판의 경계라는 걸 떠나서 이걸 아시아 지역에서 얘기한 게 유라시아 나왔다고 그래? 근데 북아메리카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위치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치? 일일이 다 외울 수 없어. 세상에 알아서 나쁜 지식은 없지만 시험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필수적으로 먼저 외워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가 부여될 만한 건 아니에요. 경계 거기에 그었으면 되고요. 2번은 환태평양 조선대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이 가가 고기습곡선지니까 형성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4번은 나중에 만들어진 게 높은 거고 5번은 가가 스칸디나브가 아니라 우랄산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7번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형과 관련한 거고 지형과 관련한 건 확대된 곳이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냐 위치가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 호수에 대한 이야기고 5대5 주변이니까 빙하호. 빙이라고 쓸게요. B 같은 경우는 요거 지금 어딥니까? 아이슬란드 아닙니다. 얘 그린란드고 얘가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린란드 바닷가 쪽을 찍어놨는데 딱 집어서 배운 적은 없지만 해안선이 복잡하네요. 선지를 봐야 되겠지만 피오르.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아이슬란드 쪽 찍었으니까 화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억, A의 호수가 플라야다. 이 말은 여기 건조지역이야 이 말이에요. 틀렸죠? 니은, B의 호수는 빙식국, 밑줄 해수면 상승, 밑줄 침수, 밑줄 빙식국이 침수되어 만들어졌대. 피오르에 대한 정확한 설명 맞았지. 디귿, 샌안드레아스. 헐? 미국 서부의 샌안드레아스가 여기서 나올 줄이야.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너무 위쪽까지 찍긴 한데 얘가 LA하고 샌프란시스코 사이인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얼은 C에는 A보다 물과 수증기를 내뿜는 간헐천이 많이 분포한다. 간헐천은 화산 지형이 있는 데 나타나는 거니까. 그죠? 미국에 5대5가 있는 이 지역이면 우리가 딱히 배우진 않았는데 미국의 서부에 신기습곡산지 있고요. 동부에 에팔레치아 고기습곡산지 있어요. 근데 그 이외의 지역들은 다 시원육계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게 시원육계에 들어가든 고기습곡산지가 들어가든 이 해량이 물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이슬란드보다 화산이 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간헐천이 많이 분포하는 건 C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살펴봤고요. 8번. 8번은 역시 빠르게 칠판 안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사실 이 유형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미지수가 두 가지잖아요. 대입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좀 순한 맛이에요. 왜? 4개의 대륙을 제시해 줬으니까 여기서 뭔가가 걸려 나오는 게 많은 거야. 이 문제가 가나에 라틴하고 아시아만 뭐 다라 이런 식으로 몇 개 대륙을 더 선택해서 4개의 대륙을 블랭크로 만들면 빈칸으로 만들면 난도가 훨 올라갑니다. 지금은 힌트가 좀 많습니다. 뭐 힌트가 뭐냐 하나하나 보면 유럽 같은 경우 다른 데 비해서 B가 많더라고요. 이거 보통 돼지예요. 근데 유럽이 다 엇비슷하게 많으니까 너무 곧바로 단정적으로 가진 맛이고요. 근데 바로 위에 있는 아프리카 봤더니 저는 확신을 했어요. 왜? 아프리카. 돼지 안 해요. 돼지는 농사용도 아니고 먹기 위한 용도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돼지고기 먹으려고 돼지가 사람하고 먹는 게 경쟁 관계인데 그거 키울 정도의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없는 게 돼지다. 이렇게 가면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요. 라틴에서 압도적으로 C가 많죠. 그러니까 요거 브라질 생각하면서 소 가시면 되고 요거 양 되는 거고요. 양이 많으네요. 나가. 양의 대륙 오세아니아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는 라틴도 그렇긴 하지만 앵글로는 더 양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대륙만 빈칸이니까 좀 풀만 했던 걸로 보입니다. 1번 보게 되면요. 사육두수는요. 소, 양, 돼지 순서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은요. 육류는요. 돼지만 앞으로 튀어가요. 돼지, 소, 양 순서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요. 옥수수 세계 최대 수출 아니고 최대 생산 국가는 미국이죠. 미국은 앵글로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죠. 요게 수출 국가가 돼버리면 좀 머리가 아픈 게 연도 따라 미국일 때도 있고 브라질일 때도 있고. 제가 최근에 본 2023년 세계 식량기구 자료에서는 브라질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냥 생산 국가로 오답에 어떤 여지가 없는 생산 국가로 가버린 거예요.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은 나의 오세아니아의 A 양 세계 최대 사육 국가가 있다는데 양은 소만 제외하면 양, 돼지 모두 중국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은 곡물 순수출을 앵글로가 많이 해, 오세아니아가 많이 해 라는 건데 보통은 신대륙이면서 선진국이면 많이 하는데 둘 다 그 조건이잖아요. 근데 땅덩이 자체가 앵글로 쪽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양이 많죠. 그래서 요거는 나가 많다는 건 틀렸다. 정답은 따라서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칠판 좀 정리하고 9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어렵습니다. 9번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문제가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데 왜 어렵냐? 결과적으로 말하면 보츠와나와 남수단을 구분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냥 의심할 것도 없이 자기가 잘못 생각하면 그대로 답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막 자료를 막 되게 막 멋있게 만들었다, 잘 가공했다 이런 느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매력적인 오답들을 죄다 깔아놔서 스킬로 풀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요. 내륙급입니까? 아니요 라고 돼 있잖아요. 나이지요. 콩고민주공화국가 다 있습니까? 예가 있고 코퍼벨트입니까? 예 되어 있잖아요. 코퍼벨트는 잠비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근데 여기에서 결국은 이 두 개가 달라지는 건 얘는 코퍼벨트도 아니란 얘기니까. 그치? 남수단하고 보츠와나 둘 다 코퍼벨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 들어가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여기에서 얘로 가야 되냐 아니오로 가야 되냐에서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가 다 있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붙어 있으니까 코퍼벨트지. 근데 과연 보츠와나가 다 있을 거냐 남수단이 다 있을 거냐 그게 어렵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다 있지 않다라는 게 보츠와나가 되고 다 있었는데 코퍼벨트가 아니다라는 게 남수단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거는 백지도 학습 그냥 위치 가지고 그냥 내버린 거. 솔직히 누구와 누가 붙었냐까지 이렇게 나올지 어떻게 하냐. 맞아 그건. 근데 우리는 북두칠성 위치편에서 연습을 했어요. 인접국들을. 어떻게 태어날지 나도 모르니까. 내가 뭐 이게 딱 이걸로 나올 줄 알았나? 했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기억은 나가 보츠와나니까 사헬지대가 될 수 없어요. 남수단이면 주로 남수단의 왼쪽에 있는 뭐 차드나 니제르나 말리 이런 데를 더 얘기는 하지만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보츠와나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기억은. 근데 사실 뭐 남수단도 뭐 좀 애매하긴 한데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라고 하니까 들어간다 해도 완전히 이상한 건 아니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크리스교 신자가 이슬람교 신자보다 많다. 다는 이 말은 남수단이든 보츠와나든 둘 다 크리스교 신자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크게 이거는 뭐 나가 누구냐에 따라 다가 누구냐에 따라 고민할 건 없는 것 같아. 맞는 거고 다가 어차피 남수단이고. 그다음에 디귿은 나이지라니까 석유 맞고 나에 대해서 다이아몬드가 주요 수출품이다. 이거는 나가 보츠와나일 때만 맞는 거야. 오케이. 나가 보츠와나였으니까 맞는 거지. 그다음에 리을은 라는 가보다 총인구가 많다. 이거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나이지리아가 1위 국가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보게 되면 정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하고 디귿이 맞아서 3번이 되는 건데 이 두 개를 누구로 어떻게 생각했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그 답이 이 안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걸 바꿨다라고 생각해봐요. 남수단 보츠와나로. 그렇게 되면 기억이 되게 고민이 될 거야. 그럼 맞다라고 판단할 사람도 꽤 있을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보츠와나가 되니까 이거는 맞다고. 근데 디귿이 틀렸단 말이야. 리얼도 그냥 틀렸고 그럼 정답은 또 다른 게 있다고 보기 안 해.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렵다. 이 두 개의 위치에 대한 걸 판단 못하면 맞고 틀리고 그냥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1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인구 피라미드고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인데 아랍에미리트가 나오는 순간 남초 고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 가로 고르는 건 어려움이 없고 이집트와 튀르키예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얘가 조금 더 도톰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일반적으로는 경제 수준이 조금 더 낮은 데고 그게 이집트가 되고 얘가 튀르키예가 되겠죠. 둘 다 사실 이집트에는 천연가스가 제법 있긴 한데 교과서적으로는 보통 비산유국으로 구분하는 편이고 그랬을 때 튀르키예는 경제 수준이 높고 경제 규모도 좀 더 크고 이집트는 그보다 못한 정도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보게 되면요. 성비 높다. 맞는 거고요. 니은을 보게 되면요. 다가 가보다 아니요. 가가 산유국이라서 이렇게 젊은 남자들이 많이 일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은요. 다는 나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둘 다 인구는 많은데요. 경제 수준이 튀르키예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튀르키예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았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맞았으니까 2번 되는 거고요. 리을은요. 나하고 다를 구분하면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사막 한가운데 산유국인데 딴 거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1차를 어떻게 하겠니? 쉽지 않지. 그래서 이거는 쉽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까다로워요. 까다롭습니다. 11번은 일단 호주의 무역 상대 국가에 대한 자료들은 많이 나왔던 건데 과거는 영연방에도 들어가 있고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국은 정작 써져 있고 나머지 ABC를 구분해라 라는 건데 미국, 일본, 중국이잖아요. 미국을 대번에 찾는 건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늘어난 데가 동북아시아 지역이다. 즉 가까운 아시아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만 여기에 중국과 일본이 들어간다. 그리고 얘가 미국이 되는 거다. 중국이 일본보다 많은 이유는 경제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도 막 제가 그러면서 미국, 중국, 아니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할 때 미국이 호주, 그 다음에 영국 끌어들여서 어커스라는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되게 힘들게 했다. 막 철광석 석탄 같은 거 끊어버리고 막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워낙 많은 걸 중국이 호주한테 가져갔었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걸 여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제로 들어가 보면 1번은요.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고, 그죠? 뉴욕이 최상의 세계 도시이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수위 도시고. 근데 1번 선지에서는 수도가 최상의 세계 도시라니까 수도란 말 안 보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옳지 않은 거 끝났고요. 2번은요. 중국이 많이 가져간 거예요. 자료도 있잖아. 그 다음에 3번은요. 좀 미국하고 일본을 갑자기 수력에서 비교한 건 저도 약간 좀 당혹스러운데 중국하고 비교하면 중국이 워낙 세계적으로 크니까. 하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수력이 일본이 미국을 넘어서기는 어렵겠지. 그렇지? 그런 맥락인 것 같고 크게 막 지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요. 4번은요. 가장 고령화가 심각한 데는 일본이에요. 그래서 C 맞는 거고요. 5번은요. RCEP이나 이런 게 어려운 걸로 나오기는 했는데 에이펙은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사실 에이펙이 10월 달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을에 11월인지 10월인지 이 시기는 헷갈리네. 경주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차라리가 아니라 만약에 나온다면 지역성 문제로 한지에서 경주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냥 에이펙이라는 것들의 회원국 유도냐 그게 나온 거예요.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돼 있잖아. 태평양 둘러싼 아시아죠. 아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태평양을 둘러싸니까 미국도 들어갈 수 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재명 대통령 방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왔을 때 온 거야. 그러면서 요새 뉴스 나오는 게 그때 경주로 올 때 북한 들려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회원국이니까 오죠. 시진핑도 오면 좋겠다 막 이러는 거고 회원국이니까. 일본은 당연히 올 것 같고 회원국이니까 그런 겁니다. RCEP이 많이 나왔던 거고 RCEP은 아세안 회원국가 10개에다가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가 들어간 거고요. 에이펙은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연도가 헷갈리네. 2005년 전후에 한 번 했어요. 200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 했습니다. 부산에서. 자, 근데 그걸 이제 되게 오랜만에 다시 하는 거네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꽤 까다로운 것 같은데 잘 맞춰 이런 것도. 잘 맞춥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12번 틀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틀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몇 번으로 틀렸냐? 틀렸으면 죄다 5번입니다. 리을 때문에 틀렸어요. 왜? 리을. 여기 보니까 리을 뭐라고 돼 있냐면 가에는 부다가야라는 성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불교거든요. 그럼 불교니까 부다가야 불교 성지 맞으니까 리을 맞다고 한 거예요. 근데 틀렸죠. 어떤 조건 때문이냐? 이것도 사문 스타일의 문제라는데 우리가 예 아니요 스타일만 많이 나왔었는데 이걸로 나온 건데 옳은 특징에 1점 부여하고 모두 옳게 작성한 경우 8점이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5점을 받았어요. 5점을 받았습니다. 5점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의 특징을 각각 2개씩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크리스트교 맞아요. 이거 십자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가장 늦다, 유일신 믿는다. 이거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게 둘 다 이슬람 맞는 설명이야 이게. 그럼 얘 불교 라마단 얘기한 거 틀렸잖아. 맞지? 이거 틀린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교사 의견을 봤더니 A에 작성한 4개의 특징은 옳게 작성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크리스트교와 A에 작성한. 그러니까 이거 4개 다 맞았다는 거예요. 4개 다 맞았다는 거예요. 사실 유일신은 여러 개지만 여기에 이것까지 엮어가지고 보게 되면 이건데 이거의 특성을 보면 4개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4개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야. 이게.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라마단은 이슬람이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했다. 이거는 불교하고 힌두교가 다 돼요. 지금 비어있는 2개. 스리랑카의 신할리지족이 주로 믿는다. 이거 불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에 불교가 들어가면 중요한 건 여기에 불교가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맞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하나만 맞아야 된다며. 하나만 맞아야 된다며. 하나만 맞아야 되니까 얘는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고, 이거 얘가 불교가 돼줘야 되는 거죠. 얘가 불교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힌두교 가면서 이거 날려. 이거는 맞아. 둘 다 맞으니까. 요거는 맞아. 그러니까 얘가 틀려야 되는 거야. 얘가 틀려야 되는 거야. 얘가.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남아있는 게 힌두교하고 불교 두 개인데 얘는 둘 다가도 맞아. 삐껴가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맞는 거야. 그럼 얘가 불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틀려야만 하고 얘가 불교의 가능성을 지어준 거야. 이 선지가. 그러니까 얘가 힌두교. 그럼 얘가 남았으니까 불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에 불교를 설명하는 특성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까지 점수를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리얼 선지가 까다로운 거예요. A, B, C, D 구분하는 건 했다 치더라도. 이거는 사문화는 같이 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나? 너희가 나보다 더 잘 풀었을 텐데. 근데 틀렸던 친구들이 대부분 이 점수 계산에서 이거 리얼 선지 때문에 틀렸습니다. 제가 봐도 뭐 얘 아니요 내다가 이렇게 문제 형식으로 장난치는데 이게 본질적인 거라고는 안 보지만 그냥 시험이 지리 본질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점수 측정하는 거고 여러분들 변별력 두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과목에 문제 형식들을 가져와서 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뭐 좀 더 멀리 보면 통사 대비하는 것도 같고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약간 뭐 문제 풀면서 저 개인적으로 착잡하긴 착잡했는데 문제 전혀 이상 없고 이것 또한 좋은 문제 유형이라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3번 되겠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B는 불교였으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세계 신자 수가 A가 더 많아 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 힘 불이기 때문에 C가 누가 됐든 A가 더 많은 건 맞아요. 디귿 같은 경우는 B는 보편종교, C는 민족종교라는데 맞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맞았는데 리얼은 가에 불교 성지 부다가야가 성지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지만 얘가 틀려야만 하는 운명인 선지이기 때문에 리얼 선지는 틀린 거다. 어렵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13번도 어렵지 않으니까 곧바로 들어갈게요. 칠판 원래 지웠어야 되는데 잠깐 멈춰갔어야 되는데 그냥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ABC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관련한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ABC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 이름이 가나가 좀 비어 있어요. 근데 내용이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미지수 여러 개 섞여 있어도 여기에 보면 사우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누가 될 거냐면 석유가 될 거예요. 그리고 B의 생산량은 미국, 이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B는 누가 될 거냐면 천연가스가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이 1등인데 둘 다 가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누구밖에 없냐? 러시아밖에 없어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 국가를 좁혀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충분히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국가가 하나 더 나와 있단 말이야. 국가가 뭔가 하고 봤더니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비어있는 C, 석탄에 대한 이야기고 그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래. 그럼 이건 어렵지 않게 중국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가나에 들어가는 국가가 ABC는 어렵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조면 가나에 들어가는 국가가 좁혀주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었으나 할 만하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네. 상용화 시기는요. 석탄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가 가장 나중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요거는요. 유탄천 순서입니다. 동그라미 3번. 국제 이동량은요. 석탄이 가장 적어요. 동그라미 4번. 가는 러시아고 러시아는 서남아시아가 아니죠. 정답은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중국보다 1차 에너지에서 천연가스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맞죠? 그렇죠? 유럽의 러시아 자료를 포함시키냐 아니냐에 따라 유럽의 천연가스 비중이 확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될 정도니까 러시아는 천연가스에 대한 정도가 높은 게 맞습니다. 되셨습니까? 칠판 한 번만 정리하고 한숨 돌리고 14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되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까다로워요. 선생님이 이제 열대기후 수업하면서 뒤쪽에 고산기후가 있고 그 지역에서 표시하면서 얘는 열대고산 아닌데 한번 비교해봐야 한다라는 그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기후적인 문제인데 이건 뭐 열대고산까지는 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쪽이니까. 이거는 동아프리카 지구대 쪽으로 좀 더 내려왔고 열대 사바나의 지역을 찍어놨어요. B 같은 경우는요.
온대 고산 쪽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티베트 쪽인데 이게 고산 기후는 맞는데 보게 되면 여기에 북회기선을 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넘어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열대고산 지역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요. 남반구의 사바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요. 이거 파루 쪽이니까 사막 쪽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선지로 들어가 보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적도 근처에 사바나이긴 한데 어찌됐건 사바나를 두 개를 찍어줬다는 건 좀 특이하죠. 기억선지 봤더니 이러려고 했구나. 그냥 사바나에서 야생동물 이동한다 이 얘기한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 A지점 같은 경우는 사바나 안에서 적도를 끼고 위아래로 동물들이 이동까지 하는데 적도를 끼고 북반구 남반구로 그런 얘기까지는 없고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요게 어려운 거예요. 요게 어려운 겁니다. 요게 상충기후고 열대고산이거든요. 근데 얘는 위도 자체가 열대기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열대고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이 지역적인 걸로 이런 거에서 뭐까지 말씀드렸냐면 모든 고산기후가 그렇다고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크다고 할 수 있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지역 때문에 라고 했던 겁니다. 니은 선지가 그래서 어려운 거고 당연히 이게 어려우니까 정답은 4번 이런 걸로 간 친구들도 있는 거지. 디귿은요. C는 1월보다 7월에 아열대고압대 밑줄 치고 아열대고압대가 영향을 끼치는 기후는 사바나, 그 다음에 사막기후, 지중해성 기후인데 그 지역들의 건기에 영향을 끼치죠. 그랬을 때 여기에 보게 되면 C는 1월보다 7월에 아열대고압대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데 이 말은 C가 사바나 기후 지역이니까 7월이 겨울이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남반구니까 7월이 겨울 맞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맞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 디귿 맞은 거에 니은은 틀렸다는 거 아까 했고 리을은 어렵지 않게 카나트는 이란 쪽의 관계수로고 페루 쪽이라면 안개가 있어서 그물망 이런 거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 되는 겁니다. 니은 선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칠판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했던 15번 문제. 이번 시험의 한지와 세지에서의 특징은 3페이지에 어려운 것들을 깔아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4페이지의 시간 부족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솔직히 그건 많지는 않았다. 대신 그런 거는 염두에 두라는 거야. 이번에는 뭐 선생님 다 풀었는데 15분 걸렸어요. 다 맞은 줄 알았는데 틀렸네요? 막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다 좀 15문제 확 던져주듯이 이렇게 안 하고 다 차근차근 깐깐하면 3페이지가 어려운 문제가 몰려있는데 이거 붙잡고 있다가 4페이지에 쉬운 문제들인데 거기 못 가가지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가나다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도 학생들이 질문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보기를 어떻게 맞춰보려고 해도 그느드 3개 합답형 문제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안 되거든요. 제가 질의응답 그느드 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개념적인 문제로 낼 수도 있는데 자료가 섞인 문제도 이렇게 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자료 섞인 문제를 그렇게 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느드 합답형 문제는 하나의 형식으로만 봐야지 이게 어느 파트에서만 나올 거야 단정적으로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번 시험의 9월 달의 큰 특징은 정확하게 지식이 있으면 풀고 아니면 못 푸는 거다. 자료의 참신함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요거 독일 잘해요.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졌으니까. 요거 아직도 높으니까 아프리카 국가 세네갈 잘하거든요. 요거하고 요거에서 누가 멕시코냐 인도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으로 가면 미국 내 이민자니까 요게 많아가지고 요게 멕시코, 요게 인도로 가면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왜 학생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냐? 왜 학생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냐? 인도라서 그래. 멕시코와 비교 대상이.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1위 국가까지 돼버렸으니까 혹시라도 멕시코 애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는 건 알지만 양으로 나와 있는 숫자라서 혹시라도 인도가 많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걸로 크로스 검토할 방법이 없어요. 크로스 검토할 방법이 없고 여기에서 보면 현재를 기준으로 봐도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과거의 걸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틀렸다는 친구들도 있어 솔직히. 선생님 가가 더 옛날에 못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단순히 못 살아서 얘가 이랬다라고 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구했던 세네갈이 여기 있어요. 그럼 가가 도대체 누구길래 세네갈보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못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얘가 자연 증가율이 높은 거로 하려면 세네갈은 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경제 수준만으로 설명 안 되는 게 뭔가가 있는 거야.
응? 일반적으로 자연증가를 보고 경제 수준 고르는 거 맞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멕시코도 인구 11위 국가니까. 워낙 비율적으로 높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인도 애들은 많이 나가도 여기저기 찢어져 나간다. 유럽으로도 가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우디 이런 산유국 쪽으로도 가죠. 그런 게 있고,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둘이 특별하게 누가 더 잘 산다, 못 산다를 과거에 따지기가 애매할 정도였다면, 얘가 인도니까 인구수가 많아서 증가율이 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율이라는 건 항상 분모의 전체적인 인구 기준이 되는 인구수가 들어가는데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았으니까 증가율이 낮았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답이 그냥 그렇게 던져놨어요. 그물망을 미끼를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교과적으로 확실한 건 요건 것 같고 왼쪽에 가, 다를 비교하면 말려 들어가는 것 같고 대부분 이걸 틀린 친구들은 경제 수준 얘기하는데 내가 그럼 세네갈은? 이러면 말문이 막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기억선지는요. 그냥 무조건 다 맞았고요. 정답을 1번 아니면 3번으로 맞거나 틀린 거예요. 자연 증가한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다하고 가를 비교할 때 다가 인도라면 가가 멕시코라면 자연 증가율이 연도가 2015년에서 이거지? 자연 증가율이 비슷해도 인구가 다가 많으니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는 맞았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 니은. 오케이?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리을 디귿 선지는 안 틀려요. 라가 독일이기 때문에 이건 안 틀려요. 기억하고 니은 중에 골머리 앓는 거죠. 이런 거 붙잡고 있어도 해결 안 돼 이게. 이번 시험의 특징은 뭐야? 물론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특징을 다 알고 볼 수는 없어. 예측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하지만 붙잡고 있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후행적으로 보니 이번 시험의 특징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칠판 지우면서 그냥 갈게. 이건 지우는 순간에도 문제를 풀어버릴 수가 있어. 가하고 나를 구분한 게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도 좀 구분을 지었으니까 하지만 가를 러스트벨트라고 한 건 선 넘었지. 틀리고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디트로이트 자동차 네 이거는 사실 나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시카고 디트로이트 이런 게까지 가면 좀 더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정답 되는 거고요. 4번은 요거는 나에 대한 이야기고요. 5번은 마가 아니라 가 쪽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되는 얘기고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점수 3점짜리인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틀린 개수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왔을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 게 3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역배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원점수가 살짝 올라가. 기분이 좀 좋지. 쉬운 건데 점수가 높으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16번 이렇게 살펴봤고 17번으로 곧바로 넘어가는데 17번 많이들 틀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틀린 친구들은 다 뭐 때문에 틀렸냐면 이거는 벨기에로 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에 실수가 없다면 가는 C로 놓은 거예요. 이것까지 틀렸으면 진짜 이거는 조금 그래. 이건 조금 그래. 이건 좀 그런 거야. 이거는 네덜란드, 벨기에 위치조차 아니었다는 거니까 이건 좀 그런 건데 뭐가 조금 어렵냐면 요게 어렵죠.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현혹되는 사람은 벨파스트 막 이런 거에 끌려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싸움이라는 게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싸움이라는 게 본질적인 내용이고요. 이거는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선생님 지도 속에 B가 영국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맞아. 여기가 북아일랜드야. 근데 여기만 표시하면 난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했는지 국가니까 북아일랜드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까 영국에 같이 묶어놔버린 거지. 선생님 그럼 A는 뭐예요? 이건 그냥 아일랜드. 아일랜드 섬 안에 아일랜드 국가가 있고 위쪽에 북아일랜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어려웠을 수 있어요.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18번도 곧바로 넘어가 볼게요. 18번 도시화율 자료인데요. 현재를 기준으로 브라질, 이집트, 인도네시아, 프랑스가 있을 때 높을 수 있는 건 브라질과 프랑스가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원래부터 높았던 나가 프랑스 지금의 순서가 아니라 갑자기 급작스럽게 막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올라간 가가 브라질. 이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집트와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판단하는 건 어려울 수 있고요. 역시 이 문제에서도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안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정체된 애가 있다. 올라가는 애가 있다. 그럼 올라가는 다가 발전하고 있는 애잖아. 누가 발전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는 멈춰있지. 선생님 옛날에는 왜 아프리카가 높았어요? 나도 몰라. 그냥 결과값이 그러네. 선생님도 이거 그래서 궁금해서 실제로 데이터 다 돌려봤어. 틀릴 리는 없겠지만 똑같더라고 모습이. 뭐 가공하거나 막 이렇게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가지고 어떻게 문제의 난도를 높이거나 그런 건 당연히 없었겠지만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저도 이집트가 이렇게 이거는 알겠어. 발전 안 했단 말이잖아. 근데 이렇게 높았는지 몰랐어. 나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통제할 수 없는 걸 항상 지리 문제 풀 때, 자료 문제 풀 때 이렇게 뭐 하더고요? 라는 게 진짜 위험해. 왜냐면 그 숫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던 거면 없었던 거니까 그걸 인정하고 다른 걸로 풀어야 되는데 배경 지식이 없는 걸 가지고 그걸 해석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기울기로 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제 1번 가.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고 수위도시 아니죠. 상파울루가 수위도시죠. 틀렸고요. 2번은 EU 회원국은 프랑스죠. 나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다가 아니라. 3번은 아메리카 대륙에 이집트가 있지 않아요. 이건 틀릴 리가 없는 선지고. 4번은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냐면 도시화율이 낮잖아요. 하지만 도시 인구잖아요. 전체 인구가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4등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5번까지 얘기할게. 1인당 국내 총생산, 경제 수준이 가장 높은 데는 가가 아니라 나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4번 선지에서 약간의 냄새를 조금 맡을 수 있는 건 다하고 나가 헷갈렸다 하더라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건 이건 인도네시아니까 비교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이집트면 이집트도 인구가 많은 건 맞는데 비교가 쉽지는 않아요.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국가니까 이런 비교가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화율과 다르게 가는 결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8번 문제 살펴봤고 칠판 한번 정리하고 19번은 갈게요. 19번은 마지막 곱이야. 마지막 곱이야. 글쎄 이거 지금 해설 촬영하고 있을 때 친구들한테 선생님 EBS에 해설지가 나왔는데 뭔가 거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 해봤어요. 거기까지 확인은 못 해봤고 이 문제는 곰곰이 보셔야 되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칠판 정리하고 오도록 할게. 자, 19번은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경로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연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출발지와 도착지이기 때문에 지점이 8개가 되는 거예요. 지도 속에 찍혀있는 지역이 8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도가 좀 있는 거죠. 뭐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순차적으로 값부터 봤어요. 값부터 봤습니다. 값을 이렇게 봤더니 7월에 밤 길이가 가장 많이 짧아지는 경로가 나다라고 해서 찾으라고 돼 있어요. 그럼 7월에 밤을 생각해야 되는데 7월은 북반구는 여름이잖아. 그럼 북반구의 북극 지역 같은 경우는 백야겠지. 그럼 얘는 밤 시간이 0시간인 거야. 남극은 이때가 겨울이고 이때가 극야라서 24시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로인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짧아지는 거라며. 그러면 가장 북쪽으로 이동한 걸 골라주는 거니까 나가 이 친구가 되는 거죠. 되셨어요?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건데 을 같은 경우는 출발지하고 도착지하고 겨울 강수량을 비교하라고 돼 있어요. 강수를 얘기하니까 2차적 기후 구문에 대한 거고요. 사실은 병도 F의 특성이 출발지 또는 도착지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2차적 기후 구분에 관한 특성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2차적 기후 구분이 F가 있고 여름 건조 S가 있고 겨울 건조 W가 있을 거야. 수분위지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에 대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호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편하게 필기를 하기 위해서 써보면 여기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병을 먼저 했어요. F, 습윤이라는 말이 안 들어간 애가 누가 있을까? 이걸 먼저 했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얘는 툰드라 쪽이고 많이 안 나왔던 지역인데 이것도 나왔어요. 온대고산도 그렇지만 요 녀석은 CF의 A 쪽에 가까우니까 F가 있어요. 온난습윤 기후니까 온대습윤 기후니까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고 여기가 이제 사막에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이게 칼라하리가 됐건 나미브가 됐건 어찌됐건 사막이기 때문에 BW. 그럼 이 녀석이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다, 라의 경로는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없는 거니까 가가 된다. 이걸 구한 거죠. 이걸 구한 거죠. 그리고 을을 봤더니 도착지하고 겨울광수량이 가, 나, 라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가, 나는 구했고 그러면 라만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겨울광수량이 출발지가 더 많은 데로 고르면 되는 거잖아. 요 녀석은 우크라이나 근처로 보게 되면 스텝으로 본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러시아 땅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게 되면 DF일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걸 몽골 끝쪽으로 보게 되면 BS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위쪽이 시베리아 내륙으로 보게 되면 냉대, 동계, 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둘 다 이거 고려할 수는 있겠네? 근데 이 친구는 주변이 이거라고 하고 이 친구는 주변이 이거라고 하잖아. 건조 지역에서도 강수가 적은 건 있지만 250에서 스텝이면 500 사이지 적은 건 있지만 강수의 계절적 분포는 주변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쪽은 W가 되고 이쪽은 F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겨울 건조인이고 습윤환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출발지가 습윤이고 도착지가 겨울 건조잖아요. 근데 출발지가 겨울 강수량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 조건에 부합하죠. 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기도 500 안 되고 적은 지역이긴 해요. 근데 이 녀석은 고른 애예요. 얘는 강수가 언제 오는지 아예 할 수가 없지만 얘는 고르게 오는 애야. 그러니까 겨울이 도착지인 녀석이 더 적다라고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누가 돼야 되냐면 라가 얘가 되고 얘는 남았으니까 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선생님은 얘 먼저 하고 얘를 하고 얘를 가고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지. 기억선지 보게 되면요. 가의 도착지에는 타이가라고 나왔는데요. 아니요. 저기는 아예 냉대기후지역이 아닙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나의 도착지에 영구동토층 툰드라라고 돼 있으니까 맞는 거죠. 니은은 맞았고요. 디귿은 요거 좀 낯설 거야. 잠깐 건너뛰어. 리을은 라의 도착지는 다의 출발지보다 라의 도착지는 냉대동계건조. 다의 누구보다? 다의 출발지보다, 그러니까 툰드라와 냉대동계건조의 연교차를 구분하라는 건데 얘가 위도가 더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함대기후보다 연교차가 크댔잖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리얼은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선 니은 맞았고 리얼 맞았으니까 정답은 4번인데 디귿선지가 저도 처음 보는 선지예요. 극고기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통은 얘들아 고기압, 저기압 고압대, 저압대 이렇게 얘기하면 강수로 연결되는 게 맞잖아. 한데 그 고기압은 하강기류일 테니까 강수가 적은 소우지인 것도 맞는데 아까 문제 풀면서도 얘기했지만 툰드라 지역, 지금 다의 출발지니까 여기잖아요. 툰드라 지역은 딱히 어느 계절에 강수가 있다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그걸로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왜 하강기류 됐는데? 추운 지역이니까. 이거는 기온이 낮다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툰드라 지역에서 극고기압을 언제 받는다, 언제 안 받는다 배운 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하게 기본적인 지식으로 깔아서 냈다기보다는 뭔가 추론할 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할 때 시기별로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디귿선지에서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좀 더 추운 계절 골라 이런 얘기고 남반구니까 7월이 겨울일 테니까 7월에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그렇다고 선생님 그러면 얘는 여름에는 뭐 받아요? 이러면 또 할 말은 없어. 상대적으로 극고기압이 차가운 애라서 좀 더 영향을 받나 요 정도 수준인 거지. 디귿선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9번까지 기후 문제들을 이제 풀 것들을 다 봤는데 이번 기후의 특성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지 기후 문제는 그냥 참신한 변화를 취하려고 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가? 지속 가능한가? 뭐 이게 좀 의문이 있어요. 근데 세지는 변화를 취했고 저는 이 방향들이 뭐 뺑값 문제도 냈지만 지역들 여러 개 찍어주면서 내는 이 방향이 조금 더 기후 문제는 저 개인적인 평가예요. 전 출제 상관없습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환경 협약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
관련된 협정들 그런 것들을 묻는 거죠. 가가 이제 얘도 뭐 답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란의 람사르가 나온 거예요. 이란 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오염물질에 대한 장거리 이동을 금지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제네바가 들어가는데 산성비와 관련한 협약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긴 느껴졌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교토 정서를 대체한다라고 나오는데 파리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거.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게 되면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다르게 피해갈 방법은 없고요. 세 개를 돌려가지고 막 냈으니까 그것들을 봐주셔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20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절대 뭐라고 할까 호락호락하진 않은데 딱 봤을 때의 느낌은 쉽겠네. 심지어 나는 이거 이러다가 블랭크 나면 어떡해? 9월달에 이렇게 내면 어떡해?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 그리고 국수를 어렵게 내고 주요과목을 어렵게 내고 탐구를 쉽게 내려놓은 건가? 이런 구도가 좀 머릿속에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탐구 과목들 뭐 윤사나 사문 얘기 들어보면 꼭 그것도 아닌 거야. 어떤 내부의 흐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딱 처음 해봤을 때 인상에 비해서 선지로 들어갔더니 선지가 뭐 이렇게 문제풀이식으로 갈 수 없게 해놔서 표현을 뭐라고 적절히 할지 모르겠는데 막 지금까지 많이 봤던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내신스럽게 선지 가지고 변별을 잘 가는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우리는 의미는 없고요.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월도 9월도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 남아있는 커리는 북두칠성 기후통계편 있고 높이바람인데 각각 그건 OT 때 말씀드리고 요 6구 수능에 대해서 조금 더 관련해가지고 다뤄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예측 많이 안 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 대비는 좀 하고 있자고 그럴 생각입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남은 기간 알차게 채우셔서 후회 없는 입시 결과 받아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